그때 옹기하는 양민을 뭐 수십만이든 수백만이든 대량 학살을 해야 정권 연명이 가능한 순간에 도달하면 김정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러한 대량 학살을 중단하고 저지하기 위한 외부의 군사 개입입니다. 외부의 그런 군사 개입을 저지하는데 핵 선제 사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주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앉아서 죽을 것이냐, 한번 발버둥이라도 쳐보고 죽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했을 때 앉아서 죽느니 그냥 한번 좀 발버둥 쳐보고 죽겠다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衝動을 김정은이 저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북 억지 중심적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억지력만 충분하면 북한이 억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우리 북한 내부의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북 억지력이 부족해서 억지가 실패할 가능성보다는 아무리 억지력이 차고 넘쳐도 북한 체제 내부의 이런 사정으로 억지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 체제 특성 그 자체도 억지 실패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입니다. 다른 핵무장 국가라면 핵무기 선제 사용에 구분을 걸어야 할 정도로 나라가 망가지면 정권 교체라는 그런 해법이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돌파구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 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유일한 핵무장 집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핵무장 국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김정은은 신성불가침한 초존엄이고 김정은이 바로 국가 아닙니까? 이러한 신정체제에서 당과 군의 사명은 최고 존엄을 결사옹이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왕조시대에 보면 왕실과 종묘사직을 지키는 걸 나라 지키는 거로 착각을 했잖아요. 백성들은 다 죽어도 종묘사직이 뭐라고, 종묘사직과 왕실 지키면 그냥 나라 온전하게 다 살아남은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김정은이 북한 체제라는 게 이런 왕조시대의 의식 구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 9월 8일 제정된 핵무력정책법, 물론 이게 이게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기보다 기존의 정책을 법제화한 건데, 여기에 핵무기 선제 사용의 5대 조건이라는 걸 거기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5대 조건을 자세히 보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김정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거기서 보면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 핵 공격뿐 아니라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핵 타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참수작전 같은 게 실제 일어나가지고 김정은한테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핵을 자동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들이 볼 때 그런 공격이 임박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핵은 자동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다가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북한이라는 게 법치 국가가 아니니까 법에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미국 같으면 NPR에다 규정할 내용을 갖다가 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대외적인 하나의 이게 선언적인 정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이게 안보 전략의 중심 과제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억지 중심적인 그 접근에 함몰되지 말고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거부하는데 목표를 둔 거부 중심적 전략 구조, 전력 구조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핵무장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우리가 과학과 이 안보적 부가가치 이걸 토대로 냉철한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이건 저는 하나의 신앙적 차원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 그런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핵무장론자들이 강구하는 게 뭐냐, 저는 북한은 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선제 사용할 수 있는데, 북한이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또는 어느 문명국가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지난번에 NPR에서 뉴클리어 포스트 리뷰를 새로 만들 때마다 소위 선제 불사용 원칙을 넣을 것이냐, 아마 아까 말한 소울 퍼포스, 핵무기 공개에 대해서만 핵을 사용한다, 소울 퍼포스와 노 퍼스트 유즈를 닥트린에 포함시킬 것인가 논란이 많지만은, 그 NPR에 노 퍼스트 유즈 그 원칙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퍼스트 유즈를 하라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정책으로서 공식 선언을 안 했다 뿐이지, 미국이든 러시아든 러시아가 소련 시대도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서 10년 동안 전쟁하면서 그것 때문에 거의 소련이 해체될 위기에 모였어도 핵무기 사용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재래식 전쟁을 지는 게 낫다는 결정한 거거든요. 미국도 한국 전쟁에 장진호에서 포위되고 했을 때 핵무기 사용했으면 이겼을 수 있겠죠. 월남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재래식 전쟁을 지든지 휴전하는 게 낫다는 게 이게 지금까지 핵무기 가진 나라들의 쭉 지난 한 70년 동안 유지해온 정책이거든요. 이게 문명국은 이런 정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어차피 지금 핵을 사용하든 안 하든 망하게 되어 있는 순간에 핵을 사용하기 때문에 핵을 선제 사용하는 이유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이 핵 사용에 임박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억지하는 데는 최고지만은 억지가 실패하는 순간이 되면 이런 응징보복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이 최고의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겁니다. 미국이 이미 과잉 보유하고 있는 사후 약방문에 우리가 중복 투자하는 게 그만한 안보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선제 사용이 불가능한 핵무기가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아마 그걸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더 유리한가? 이거 저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럼 미국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응징보복 자산에 우리가 투자할 것이냐? 미국은 거의 만들지도 않고 배치하지도 잘 않는 이런 있어도 턱없이 부족한 거부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미래라는 걸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고, 그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핵 잠재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 능력, 이거는 확보하고 있어요.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하는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오늘 이 세션에서 나오고 있어요. 모르는데 핵무장 하자마자 이야기해봐, 이건 아주 공허한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무장을 결심했을 때 할 능력을 가지고 핵무장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능력도 없이 능력 갖출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원자력계에서는 지금 농축 같은 거 연구할 사람도 없고 연구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어떤 담론 시장에서만 열심히 핵무장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지금 좀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온다 그러면 한미동맹은 또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또 그런 사람이 앞으로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비슷한 사람이 동맹은 전부 다 그냥
미국에 그냥 기생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그 동맹이 또 어떤 운명을 갖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이런 핵 잠재력을 갖추는데 그 정당성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얻는지 농축시설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건 한번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